안녕하세요. 농업직 채널 짓다의 남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일링 어니언이라고 아시나요? 통양파에 구멍을 뚫어 버터를 넣고 위에 라면 스프, 불닭 소스 같은 취향에 맞는 양념을 뿌려서 호일로 감싼 다음에 에어프라이에 구워 먹는 간단한 요리인데요.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만들어 먹어보신 분들은 통양파를 구매하셨을 텐데 이 통양파 원산지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농업이 직면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하나의 작물을 통해 들여다보려 합니다. 2013년 12월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산 양파의 경매가가 국산 양파보다 더 높게 형성된 거죠. 국산 양파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1162원이었는데 중국산 양파의 가격은 킬로당 1225원, 63원 차이로 중국산이 더 비쌌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국산이 가격 경쟁력이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장의 양파 농민들은 오히려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비싼 중국산이 계속 팔린다는 건 단순한 가격 경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적인 현상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4년 1월에도 심지어는 2025년 8월, 2025년 12월에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파헤쳐 보기 전에 양파가 우리 농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양파 생산액은 약 1조 2천억 원, 5만 9천 농가가 이 작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지는 전남과 경남이고요. 양파의 전체 생산량은 117만 5천 톤 정도였는데 전남이 가장 많은 30.8%, 36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요. 경남이 23%, 26만 9천 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두 지역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양파 소비량입니다. 1980년에는 1인당 5.4kg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죠. 시간이 갈수록 양파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 2013년에는 27kg에 이르렀습니다. 약 40년 사이에 무려 5배가 증가한 겁니다. 이제 양파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채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양파는 토마토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채소입니다. 세계 총 생산량은 1억 600만 톤, 당근, 순무, 고추, 후추, 마늘을 모두 합친 양과 맞먹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작물인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를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양파의 수입 동향을 알아야 됩니다. 2023년에 수입량은 평년의 한 2배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평균 5만 7천 톤 정도가 수입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입량이 2023년에는 10만 1,200톤까지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점점 더 중국산 양파의 가격이 국산보다 비싸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비싸지면 국산 농가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잖아요. 왜 국산 농가들은 중국산 양파 가격이 국산보다 더 비싸졌는데 위기라고 느끼는 걸까요? 2023년 12월부터 중국산이 국산 가격을 뛰어넘었고 1kg당 63원이 비싸다고 했습니다. 2024년 1월에도 그 차이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산이 국산보다 40원이 더 비쌌습니다. 사실 저장 양파가 나오는 연초에는 이런 가격 역전이 어느 정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양파 성출기에는 달랐습니다. 신선한 양파가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산이 국산보다 43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현재 중국산 양파값이 국산보다 더 비싼 상황임에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격과 무관하게 중국산을 선호하는 수요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중국산을 수입할 때는 국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산 양파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국산을 보완하는 용도였거든요. 그랬는데 중국산이 비싼 가격임에도 수요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중국산 양파는 어떻게 보면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더 비싼 중국산을 선택하는 걸까요? 국산이 더 저렴한데 왜 중국산 양파를 찾는지 그 이유를 시장 구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B2C,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 즉 가정용 시장이고요. B2B, 기업과 기업 간 거래, 즉 급식소, 식품공장, 외식업체 등 기업용 시장입니다. 과거엔 가정용이 전체의 한 40에서 45%, 기업용은 약 5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정용은 15에서 20%, 기업용은 70에서 75%, 15년 만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가정용에서 기업용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어차피 다 똑같은 양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용 시장과 기업용 시장이 요구하는 좋은 양파의 기준은 다릅니다. 가정에서는 신선도, 당도, 맛이 중요합니다. 크기나 모양이 조금 달라도 상관없죠. 요리할 때는 어차피 손으로 깎고 채를 치고 썰잖아요. 하지만 기업용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규격이 일정해야 하고 알이 크고 단단해야 하고 또 껍질을 벗겼을 때 속의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수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양파를 껍질을 벗기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양파가 많아야 됩니다. 이게 적으면 결국 비용으로 나가겠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기업용 양파는 뭐 사람이 채를 이렇게 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작업합니다. 근데 기계는 일정한 규격이 맞아야 잘 되겠죠. 그죠? 잘 작동하고 또 수율이 높게 나옵니다. 버리는 게 적습니다. 대형 급식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하루 수천 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맛이 아니라 메뉴의 균질성입니다. 많은 분들은 맛이 좋은 식당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맛이라는 거는 약간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맛이 항상 일정할 때 그 식당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은 비빔밥이 먹고 싶으면은 내가 기대하는 비빔밥 맛이 항상 제공해 주는 것 그곳으로 가는 거죠. 비빔밥도 여러 가지 맛이 있을 거잖아요. 또 식자재 가공업체는 자동화 설비를 사용합니다. 양파 크기가 불균일하면은 기계 탈피 시 손실률이 높아지고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수율이 떨어집니다. 전체 시장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이런 자동화 기준을 요구하지만은 국산 양파는 여전히 이를 잘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양파는 뭐가 다를까요? 중국산 양파는 주로 산동성, 안위성, 강서성, 하남성, 운남성 등에서 생산됩니다. 중국의 이 다섯 지역이 전체 생산량의 71% 정도를 차지합니다. 생산 집중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산동성은 수출용 대규모 재배 단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산 양파는 대규모 산지에서 규격화되어 생산되기 때문에 알이 크고 단단하고 품질이 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즉 자동화 설비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그 외 손실이 적어서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고요. 또한 생산 시기가 늦어가지고 저장 양파보다 신선 상태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중국의 생산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산 농장 경영비는 킬로그램당 약 46원, 생산비는 98원, 이에 비해서 한국산은 각각 199원, 334원이었습니다. 약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지금은 격차가 조금 더 줄었더라도 여전히 중국산이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한국 양파 농장의 약 57%가 임차농입니다. 반면 중국은 자가경지 비율이 뭐 98% 정도 되죠. 안정된 기반에서 장기적 투자와 경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임차농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뭐 토양 관리라든 이런 게 약간 좀 소홀할 수밖에 없죠. 결국 생산비, 규모, 품질, 균일성 측면에서 모두 중국산이 국산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생산비가 꼭 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통 단계별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중국산 양파의 경우는 수입 단가는 약 550원 정도고요. 저율 할당 관세, TRQ라고 부르죠. 혜택이 적용되면은 국내 유통가는 약 925원. 만약 일반 관세, 관세가 135%입니다. 일반 관세는 이 경우에는 1,390원이 됩니다. 국산 양파는 생산비가 약 497원에 출하되고요. 가락시장 경매장에서는 약 1,100원 수준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국산이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관세가 붙어서 비싼 중국산도 하루에 트럭으로 한 6대에서 13대씩 꾸준히 출하되면서 팔립니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시장 구조가 B2B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가격보다는 수율과 효율을 봅니다. 예를 들어 급식업체가 양파 1톤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100원짜리 국산 양파를 샀을 때 크기가 좀 불균질하잖아요. 이럴 때 이 가공 단계에서 20%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러면 실질 단가는 1,375원이 됩니다. 반면에 1,300원짜리 중국산을 샀을 때 손실은 10% 정도, 실질 단가는 1,444원. 여기에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중국산이 국산보다 더 경제적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양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식의 기본 향신료인 고추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고추는 각종 요리에 빠지지 않죠. 한국인은 뭐 소울푸드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 고추는 수입 의존도가 60%에서 70%까지 높아졌습니다. 10년 전보다 재배 면적은 23% 감소했고요. 2024년 재배 면적은 1975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자연히 자급률도 떨어져 30에서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정확히 자급률이 얼마인지 잘 모르죠. 나머지는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대체됐다는 뜻입니다.
2011년 고추 수입량이 처음으로 10만 톤을 넘긴 이후 거의 매년 10만 톤 수준의 수입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증가, 고령화, 노동력 부족, 수입상과의 경쟁 실패, 이 네 가지 악순환이 고추 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악화시켰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전국 양파 생산자 협회가 농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이 외친 구호는 이렇습니다. 고추 산업이 수입 고추 대책 구조로 무너진 전철을 지금 양파가 그대로 밟고 있다. 현재 양파 자급률은 뭐 90% 넘어가죠. 91% 내외지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수입량이 연평균 12만 7천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것도 희망적인 경우죠. 즉 수입이 고정 수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생산자 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TRQ 물량으로 자급률 100%였던 양파 산업에 수입산 양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꼴이 되었다. 관세가 붙어도 유리한 중국산, 거기에 저율 관세, TRQ 물량까지 들어오며 구조를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대로라면 양파 자급률도 고추처럼 30%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대응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응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지 유통 혁신, 생산 구조 혁신, 시장 세분화. 먼저 산지 유통 혁신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시군 단위 APC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 단위의 광역 APC 통합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 함양농협은 거점 스마트 AP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마천, 안이, 지공농협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광역 유통센터를 통해 가지고 취급 물량이 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톤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7만 3천 톤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함양군 전체 양파 생산량의 60% 수준입니다. 이런 광역화 모델을 전남, 경남 전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일정한 규격의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공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파는 생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작물입니다. 수확량이 많을 때는 가격이 75%까지 폭락하기도 하고요. 정부는 2025년에 3만 톤을 수매 비축하겠다고 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양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비축 물량을 늘리겠다고 한 거죠. 전년에 비해 가지고 뭐 3배 정도로 더 늘어났지만은 사실 이건 단기 처방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남아도는 양파를 강화할 시스템이 필요하죠. 다음에는 생산자 조직화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화를 전제로 산지에 자동 탈피기를 갖춘 시스템을 구축해서 외식업체가 원하는 세척, 절단 양파를 공급해야 하고요. 수입산보다 국산이 신선하다는 강점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규격도 일정하면 국산을 쓰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 번째, 용도별 등급제도 도입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중량 기준으로만 선별합니다. 이를 용도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볶음용 양파는 크고 단단하고 수분이 적은 게 좋고요. 즙용으로 먹는 양파는 뭐 크기는 크게 상관없지만은 당도가 좀 높은 게 좋죠. 샐러드용은 작고요, 신선하고 매운맛이 약한 게 좋습니다. 요리별로 적합한 양파 등급 체계가 필요한 거죠. 앞에 얘기한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생산 구조 혁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 농업은 소농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화에서는 규격화와 균일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 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하려면 생산 단계부터 규격화, 규모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품질의 균질성을 확보하고 사전 계약제로 안정적 유통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파 생산 농가가 무작정 커질 수는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작은 농가에서 출하는 양파를 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광역 단위의 APC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다음으로는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밭농업의 기계화율은 67%, 논농업의 99.7%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경운이나 정지, 병해충 방제는 거의 100%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종을 심거나 수확 같은 경우에는 25%, 36%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식 기계 한 대는 20명 정도 사람의 몫을 합니다. 기계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이런 부분이 기계화 될 경우에는 약 300평당 80%의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만약 양파 산지 전체를 기계화할 경우에는 인건비만 230억 원 정도 절감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세분화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정용과 기업용 기준이 다릅니다. 이는 시장별 전략도 달라야 한다는 의미고요. 기업용 시장은 규격화된 대가 중심, 자동 탈피, 세척 서비스 도입, 신선한 국산 이미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가정용은 달고 신선한 맛, 그리고 기능성과 건강성을 앞세워서 프리미엄 친환경 유기농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상품도 필요하고요. 이런 건 뭐 우리가 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규모화된 생산지는 기업용으로, 소규모 생산지는 가정용으로 특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요. 중국산 양파가 비싼 가격에도 팔린다는 것은 이제 중국산이 대체제가 아니라 점점 더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참 냉정합니다. 국산이라도 구매자가 원하는 품질과 규격을 갖추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이라든가 어떤 상품 시장에서도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2023년부터 나타난 이 현상을 단순히 유통업체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정부대로 해결하라고 이렇게 떠민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산지와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입니다. 이런 노력이 성공한다면 중국산 양파는 결국 TRQ 물량 수준에서 한국산 양파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용도 정도로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손 놓고 있다면 중국산이 시장의 주류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장이 기업용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추가 그랬듯이 마늘도 배추도 다른 밭작물도 같은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양파가 자급률 30% 수준에 이른 고추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농업의 현실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